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기본기를 익히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이 선택 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선택 툴은 우리가 사각 선택 툴과 원형 선택 툴이 있습니다. 이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단의 메뉴 중 Select 메뉴의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옵션 바의 그 스타일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는 빠른 선택 툴과 마술봉 툴이 있는데 이 툴을 활용을 할 때는 무언가 선택 영역을 추가할 때는 우리가 Shift 키를 사용을 하고 제외할 때는 Alt 키를 사용을 한다라고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C2020 버전의 새로운 기능인 오브젝트 실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정말 초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샘플 이미지 하나를 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열기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저장하신 이미지 폴더로 가서 저는 여름이라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열기 누르시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포토샵 화면이 저는 조금 검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서 환경 설정에서 밝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의 제일 끝에 프리퍼런스를 누르던지 단축키는 컨트롤 K 눌러주시고요. 좌측의 인터페이스에서 컬러 테마의 색을 제일 밝게 선택을 하시고요. 오케이 해주시면 조금 밝아졌죠. 이 상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좌측에 보시면요. 툴 패널에 요 첫 번째 사각 선택 툴이 있고요. 길게 누르시면 원형, 그리고 우리가 한 픽셀의 전체 너비나 높이를 잡을 수 있는 싱글로우나 싱글 컬럼 마켓 툴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 사각 선택 툴을 눌러볼게요.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 하신 후에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쪽 영역에서 클릭을 하시면 해제가 되고요. 또 다시 한번 선택을 했는데 선택 영역을 조금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 선택 영역 안쪽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선택 영역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안쪽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단의 Select 메뉴에서 Deselect 얘를 컨트롤 D 와 함께 외우시면 편하게 선택 해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 선택 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을 원형의 형태로 잡고 싶다. 일립티컬 마켓을 누르셔서 저는 정원을 잡고 싶어요. Shift와 함께 좌측 상단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선택 풀고 나는 중심에서부터 정원을 만들고 싶다. 드래그 하시면서 Alt를 누르시면 정중앙 Shift까지 누르시면 가로 세로 비율 유지인 상태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파일에 옮길 때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N 새 창을 열어 크리에이트 엔터 하신 후에 컨트롤 V 하시면 새로운 파일에 이렇게 붙여넣기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제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각 선택 툴, 원형, 그리고 다른 선택 툴에도 모두 있는 기능입니다. 상단의 옵션 바에 보시면 이렇게 페더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선택을 하기 전에 페더 값을 주어서 부드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하고 나서 페더를 해제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들어와서 때 페더의 값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선 원형 선택 툴로 페더 값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중간부터 Alt와 Shift와 함께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부드럽게 하는 페더의 속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상단에 Select라는 메뉴에 Modify를 누르시면 여기에 선택 영역의 선 두께를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꺼끌꺼끌한 선을 부드럽게 하겠냐, expand는 우리가 내가 선택한 선택 영역보다 확장해서 잡을 거냐, 컨트랙트는 반대로 내가 선택한 선택 영역보다 축소해서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안쪽에 있는 페더예요. 이걸 누르셔서 그 값을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 메뉴에서 검지손가락이 나오면 드래그해서 맞춰 주셔도 되고요. 직접 픽셀 값을 입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10 정도 내외로 맞춰 주시고요. 오케이 하시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새 창에 붙여넣기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N, 엔터,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빠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른 선택 툴과 마술봉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하나 새롭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빠른 선택 툴 이미지를 열게요. 자,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우리는 레몬만 빨리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두 번째 툴을 길게 누르시면 퀵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퀵 셀렉션 툴은 이 옵션 바에 보시면 더하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드래그 하시고 떼고 드래그 하셔도 기존 영역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선택을 하기 위해 브러쉬의 크기를 조금 크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상단의 옵션 바에서 크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키보드에서 오른쪽 대괄호가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하는 거고요. 왼쪽 대괄호는 브러쉬 크기를 작게 조정을 하는 단축키입니다. 우리는 오른쪽 대괄호 몇 번 눌러서 조금 쉽게 빨리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크게 하신 후에 드래그 이렇게 한 번만 하시면 아주 빠르게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배경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레몬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배경을 선택 영역을 반전을 시켜서 레몬만 선택을 하려면 아까 들어가 보셨던 또 실렉트 메뉴로 들어가시면 돼요. 실렉트 누르셔서 여기서는 우리가 select all, 컨트롤 A 키도 있고요. deselect 아까 컨트롤 D에서 해제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버스라고 해서 업무상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으로 컨트롤 쉬프트 I 키를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 이렇게 클릭하시면 선택 영역이 레몬 쪽으로 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제할게요. 셀렉트에 디셀렉트 하시고요. 이번에는 같은 이미지를 마술봉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봉 툴은 배경 색이 거의 똑같을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똑같지 않아요. 좌측에는 어둡고 우측에는 밝아요. 제가 어두운 영역을 한번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다 찍히지 않았어요. 비슷한 쪽으로만 찍혔습니다. 이걸 한 번에 빠르게 다 찍고 싶다면 상단에 토럴런스의 값을 변경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토럴런스는 색의 한계치예요. 255까지 있는데 32가 기본값이고요. 32보다 점점 수치를 늘리다 보면 내가 찍은 부분하고 비슷한 색깔이 같이 잡히고요. 32보다 토럴런스 값을 줄이고 다시 선택을 하시면 진짜 똑같은 색깔만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32인 상태에서 좌측을 한번 찍었고요. 우측을 찍히지 않았어요. 그럴 때 아까 선택 영역 추가는 Shift 키와 함께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된다 라고 했었죠. Shift 클릭 하시면 전부 선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를 열어서 조금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병을 누르시고요. 열기를 눌러줄게요. 자, 우리가 사각 선택 툴을 누르시고요. 만약에 나는 이미지를 추출하고 싶은데 1대1의 비율에 맞게 추출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사각 선택 툴 누르시고요. 상단에 이 옵션 바에 보시면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노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이 잡히는 거고요. 이 노멀을 눌러 Fixed Ratio와 Fixed Size가 있는데 우선 Fixed Ratio가 고정된 비율이에요. 지금 1대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화병을 1대1로 잡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드래그 해도 절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1대1 비율인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풀고 제가 다시 한번 조그맣게 드래그 해볼까요? 그래도 절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가로 세로 비율 1대1을 유지해서 1대1 영역 안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필요한 곳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ixed Size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Fixed Size는 너비와 높이를 제가 직접 입력을 해서 그 높이로만 선택이 됩니다. 제가 너비를 만약에 300으로 하고 높이를 600으로 했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드래그도 아니에요. 그냥 클릭만 하셔도 이렇게 너비 300에 높이 600짜리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얘를 한 400으로 해볼게요. 400 픽셀 아무데나 눌러볼게요. 그러면 300 곱하기 400의 선택 영역이 따라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픽스드 사이즈나 픽스드 레티오는 조심하실 게 있는데요. 다 사용을 하신 후엔 반드시 노멀로 체크를 해주고 끝내셔야지 다시 열었을 때 나는 왜 자유롭게 선택이 안 될까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스타일 값을 스타일을 노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올가미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우리가 올가미처럼 생긴 툴이 있는데 우리는 라쏘, 폴리그널 라쏘, 마그네틱 라쏘라고 부릅니다. 우선 이 기본 라쏘 툴은 우리가 대충 배경이나 사물의 영역을 선택 또는 제외할 때 이렇게 대충 선택을 할 수 있는 툴이 라쏘 툴이고요. 차후에 활용 예제에서 라쏘 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종이의 테두리 부분을 우리가 추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직선이 많은 사물에는 폴리고널 라쏘 툴을 사용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폴리고널 라쏘 툴을 눌러서 제가 조금 자세히 확대해서 추출을 하기 위해 Alt 마우스 휠 업을 눌렀어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수직으로 추출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하시고요. 수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지점을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살짝 연필로 인해서 꺾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물이 있는 곳을 클릭하시고요. 요 연필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클릭 천천히 클릭 하면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이렇게요. 그런데 모르고 중간에서 클릭 하다가 모르고 더블 클릭이 돼 버렸어요. 따닥 하시면 선택 영역이 첫 점과 연결이 되어서 끝납니다. 그랬을 때 이 바깥쪽에 선택 영역이 없고 안쪽만 있을 때는 선택 영역을 추가하셔도 돼요. 아까 추가의 단축키는 Shift 키라고 했었죠. 이 안쪽 영역에서 Shift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를 떼주세요. 그러면 계속 더하기가 따라다닙니다. 그 상태에서 마저 추출을 할게요. 클릭, 클릭. 더블 클릭이 되지 않도록 조심히 클릭해서 클릭. 그리고 제일 위에 지점 클릭.
원래는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 여기 오시면 끝나는데 우린 아까 더블 클릭을 한 관계로 안쪽에 선택 영역 이 부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 영역 안쪽을 들어와서 마저 첫 점에 가시면 동그라미 모양이 생깁니다. 클릭해 주시면 전부 다 선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살짝 응용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병 있는 이미지 위에 과일을 추출해서 갖다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빠른 선택 툴로도 충분히 추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드래그 해주시면 빨리 우리가 이 오브젝트의 끝부분을 추출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림자는 가져오기 싫다, 브러쉬 사이즈 적게 해서 반대는 Alt라고 했습니다. Alt 키와 함께 이렇게 클릭 하시다 보시면 선택 영역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0 버전에 새로 나온 오브젝트 실렉션 툴의 기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을 해제할게요. 컨트롤 D 해주시고요. 빠른 선택들을 길게 누르시면 오브젝트 실렉션 툴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오브젝트의 형태를 선택 영역 안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빠른 선택 툴보다 더 잘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찾아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화병으로 이동을 할게요. 컨트롤 C 하셔서 화병에서 컨트롤 V를 할게요. 이미지가 너무 크다 하시면 다음 시간에 배울 변형 기능인데요.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눌러서 모서리에서 줄여주시고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엔터 해주시고요. 이미지를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갖다 놓는 게 티가 납니다. 좌측의 화병처럼 이렇게 살짝 그림자를 놓고 싶어요. 우리 과일 원래 이미지에 가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림자까지 살짝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주는 더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림자가 될 건데요. 우리가 과일보다 살짝 레이어를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레이어가 아래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 브러쉬 툴을 눌러주시고요. 전경색은 검정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상단의 브러쉬 옵션에 소프트한 브러쉬로 59 조금 큰 것 같고요. 브러쉬 사이즈는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로 크고 작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40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오파서티가 100입니다. 그냥 이렇게 칠해버리면 너무 검죠. 그래서 살짝 한 70 정도의 오파서티 값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귤 위에 칠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귤에는 칠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 레이어 선택한 현재 레이어에만 색상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진하게 말고 이 끝부분에만 살짝씩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확대 100%로 해볼까요? 돋보기 더블 클릭해서 100%로 갔더니 그림자가 들어가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포토샵의 다양한 선택 툴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차후에 이런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조금 응용할 수 있는 강의들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